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나입니다. 자, 이번 강좌는요, 2차 수업 실현과 관련된 강좌이고요. 강의 계획서를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강의는 챕터 1 개념 요소 파트와 챕터 2 음악 쌤이 악곡 파트로 구별이 될 겁니다. 챕터 1에서는요, 여러분들이 12월 말까지 강의가 진행이 될 거고요. 올해 저와 같이 공부를 하신 모든 분들 진행이 될 것 같고, 이제 챕터 2 같은 경우는 온라인 강의가 아니라 아마 오늘은 실시간, 온라인으로 하기는 하겠지만 실시간으로 하는 강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실시간으로 하다 보면은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도 조금 불편함이 있어서요. 여기서 이제 공사리 1차 합격자 대상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먼저 지금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핵심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은요. 챕터 1에서 강의 구성은요. 음악 개념 요소 7가지 중심으로 나눠놨거든요. 챕터 1 스케줄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각 주제별로요. 2015 교과서에서 가장 효과적인 교사학습 자료들을 선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뭐 형식을 설명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 미래인 출판사에서 교학사 출판사에서 설명하는 방식들이 굉장히 다르고, 또 어떤 책은 개념이 잘 정리가 돼 있고 어떤 책은 또 도상학적인 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악보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출판사들을 모두 보고 같은 주제에서 가장 좋은 자료, 왜 좋은 자료를 써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판서에서 활용하는데 아이디어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교과서를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같은 내용의 범주라고 한다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수업 실에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자료를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화면에서 교과서반에서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수업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업 자료와 수업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동영상 화면에서 나오는 부분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교과서를 그냥 본다고 해서 이게 정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어떻게 내가 소위 써먹을 수 있을 것인가,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잘 염두를 해야 돼서 교과서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수업 실현하기에 효율적인 자료를 선정해서 여러분들 화면에다가 보여드릴 겁니다. 자, 모든 유제는 2015 교육과정에 근거를 했어요. 그래서 뭐 교육과정에서 이제 그 첫 번째로요, 음악 요소 있죠. 음악 개념 요소표 체계에서 나오는 7가지 부분을, 그러니까 일반적인 음악 요소하고 했을 때 우리가 선율, 뭐 리듬, 화성, 형식, 음색, 그 다음에 뭐 빠르게 잼여림 해서 지금 동그라미 7번까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음악 요소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음악 개념 요소표 교육과정에서는요, 뭐 여러 가지 리듬, 여러 가지 박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놨을 거고요.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어떤 그런 시퀀스뿐만 아니라 음악 개념에서 일반적으로 언급하는 시퀀스를 설계하면 자료에 제시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선율이라는 거를 설명을 할 때도요, 지금 이제 여기서 선율, 리듬, 화성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는 선율, 화성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왜냐면 일단 우리가 선율이라는 거를 이야기를 할 때 음이라는 거부터가 먼저 출발이 돼야 되잖아요. 음들이 나열돼서 하나의 계단을 위해서 음계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음계에 대한 거 위에 화음을 수직적으로 쌓아가면 화음이 되고, 그 화음이 진행을 이루게 되면 화성을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런 어떤 시퀀스들을 교육과정에서 몇 학년 때 뭘 가르쳐라, 그 다음에 뭘 가르쳐라 하면서 그런 시퀀스도 있지만은 음악 개념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시퀀스들을 설계해서 그러한 순서대로 화면의 자료에 제시를 해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학생들이 좀 잘 못 알아듣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좀 쉬운 단계에서부터 설명하는 그 연습을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이 끝난 1주차 11월 26일부터 해서 이제 이 강의가 지금 OT 강의와 이 강의와 함께 올라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선율 리듬 화성 파트는 굉장히 좀 양도 많고 정리할 것도 많고요. 자칫 잘못하면은 너무 쉬운데 또 다다음 종기를 설명해 봐라고 할 때 너무 쉬운데 하지만 막상은 또 어떻게 어떤 순서로 제시해야 될지를 막연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먼저 시작을 해서 지금 이렇게 7가지를 가는데요. 여기 안에서도요, 지금 보면은 1, 2, 3 화성까지 가고 형식까지 간 다음에 3주차에서
음색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거기에서 이제 제가 악기와 관련된 부분을 많이 상당히 넣었어요. 그래서 음색이라서 1, 2, 3에서 음색만 뭐 자세히 하는 거가 아니야? 라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여기는 이제 악기 이야기도 하고 연주 형태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은 그냥 내용학적인 공부, 1차 공부에서는 그냥 넘어갔던 부분이 바른 자세, 연주법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바른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연주법은 그래도 교과서에서 뭐 주법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게 잘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시험에서도 사실 뭐 종종 나오는 문제들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바른 자세는 사실 1차 시험에서 다루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바른 자세는 2차에서, 자, 우리가 노래를 부른다고 할 때도 바른 자세로 한번 서볼게요 라고 하면서 어떤 포인트로 이야기를 해야 될지, 단소를 뭐 바른 자세로 연주한다고 뭐 어떤 포인트로 이야기를 할지 이런 부분도 좀 막연하거든요. 근데 바른 자세가 교과서마다, 악기마다, 노래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죠. 노래를 부를 때도 바른 자세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그리고 이제 연주법이라고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제 특히 성악에서 창법과 관련된 부분까지 같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창법에 대한 것도 민속학적인 창법, 뭐 정가에서의 창법이 있고, 판소리의 창법이 있고, 또 세계민요 같은 데서 요들 창법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창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창법들에 대한 것까지 같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5주차에서는 빠르기 셈여림은 정말 살짝, 사실 빠르기 셈여림이 복잡하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창작을 하는데 이제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선율, 리듬, 화성 이런 것들 다 이제 종합하고 여기서 좀 더 음악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뭐 다이나믹 표시를 한다거나 템포의 변화를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창작 부분은 요즘 시험 문제에서 뭐 거의 수업 시간 1, 2, 3을 해라라고 할 때 3 부분에서 거의 단골 문제로 나오는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창작 부분까지 7가지 개념 요소를 놓고 이렇게 챕터 1을 구성을 해봤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교과서 강의가 지금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게 이제 제가 동영상 10분에서 15분 정도짜리로 해서 커트를 여러 개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동영상 시청을 할 수 있게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게 그렇게 마련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교과서의 강의, 개념 요소 분류를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1주차에서 이 선율, 리듬, 화성에 관련된 교과서를 봤다라고 한다면 관련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2014년도 거 그대로 올라갈 거예요. 강의 순서는 업로드 순서대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좀 뭔가 더 확장된 지식, 좀 더 통합적인 지식을 위해서 1회 모의고사 지금 써져 있죠. 그래서 1회 모의고사까지 한 주차에 해당되는 하나의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과서 학습으로 정말 거기서 많은 학습 활동의 시, 평가 활동의 평가의 시, 뭐 자기 평가지, 상무 평가지, 교사의 어떤 평가 이런 것들이 다 제시가 되어 있을 테니까 거기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노트화하시고 기출문제 적용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통합된 활동을 해서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모의고사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출은 예를 들어서 기출 같은 경우에는 형식을 물어본다 하더라도 뭐 론도 폼만 물어볼 수 있고 그렇게 갈 수 있는데 우리는 준비를 다 해야 되니까 국악 형식도 해야죠. 서양음악 형식도 해야죠. 그래서 이걸 좀 종합해서 정리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게 해서 좀 밀어 넣어서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과해. 너 이거 어떻게 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모의고사 한 해를 완전히 소화를 하는 것 자체로 전체 영역을 다 한 번씩 거느려 볼 수 있게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렇게 원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확장된 것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좀 시간 내에 컴팩트하게 내가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려면요 이런 시퀀스 설계라든지 내가 뭘 넣고 뭘 뺏고에 대한 전략적인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준비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하고 모의고사 5회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챕터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줌 강의로 아마 될 것 같고 상황에 따라서 뭐 동영상으로 대체될 수 있는데 뭐 이거는 만약에 변경이 될 시에는 사전 공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음악 역사를 바탕으로 각 시대 배경이라든지 음악의 종류라든지 음악의 특징.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악곡 파트라고 하는 거하고 음악사 파트라는 거, 국악사, 뭐 서양음악사, 그 다음에 서양 악곡, 국악 악곡 이렇게 따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문묘제리학을 한다고 배운다고 했을 때에도 뭐 고려시대에 대성악이 들어오는 어떤 그 역사적인 배경하에 문묘제리학이라는 악곡의 특징에 대한 거를 살펴봐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맥락적인 거 위에. 그래서 항상 여기에서는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음악의 종류 이런 것들을 그러면서 이제 음악의 종류, 음악 특징을 살펴보는 과정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 일자는요, 지금 챕터 2는 2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서양과 국악 이 부분이 사실은요, 제가 이제 자료를 준비할 때 좀 거의 챕터 1에 비했을 때 몇 배 정도 되는 양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음악사라든지 악곡 파트 부분이. 그래서 실제 이제 이거 설명하다가 시간이 아마 다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출 모의고사는 이제 자유선택적인 것으로 풀어보고 혹시 이제 거기에서 나는 뭐 이 기출 문제를 풀어보고 싶습니다. 이 모의고사를 풀어보고 싶습니다. 하신 분들은 한번 이제 그런 어떤 개인 미팅 시간을 가질 거니까 거기에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교과서 강의를 들으시고 기출문제를 풀고 모의고사까지 한 주차에 해당되는 형태, 똑같은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세부 설명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1주차에서 이야기하는 선율 리듬 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했었을 때요. 보통 이제 우리 교육과정의 음악 요소의 개념 요소표에서는 여러 가지 음계, 토리, 식임새, 여러 가지 박자, 장단, 장단새, 여러 가지 박자, 리듬골, 장단골, 말붙임새 등이 있죠. 그 다음에 그거와 관련된 이제 교육과정 성취 기준과 관련된 거에서는요. 이러한 것들이 모두 선율, 리듬, 화성, 하음 이런 것들이 악곡의 특징에 해당되는 것들의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면 개성 있게 이걸 이제 리듬을 살려서 식임새를 살려서 노래 부르거나 악기 연주하는 거 나오겠잖아요. 그 다음에 음악 요소의 개념을 구별해 표현한다. 라고 해서 이런 어떤 교육과정에 근거하여서 강의는 서양하고 국악으로 나눠서 볼 건데요. 서양 음악에서는 첫 번째 음부터 시작해서 음정, 음계, 조, 그리고 음계에서 만들어진 화음, 화성, 그리고 종지에 대한 종류 뭐 이런 것까지. 국악에서는 12울부터 해가지고요. 음계, 그 다음에 악조, 뭐 평조, 계면조,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이제 시임새. 우리가 이제 리듬 파트 들어갈 때도 음표, 심표에 대한 음표의 종류, 심표의 종류, 그 다음에 리듬의 종류라는 것도 있죠. 뭐 붓잡 리듬이다, 세립단 리듬이다. 그리고 나서 박자 개념을 배우게 될 것이고요. 국악에서는 박, 소박, 세 개념이 있고 장단골,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장단골을 변형하는 기본 장단에서 변형하는 것까지 이런 것들이 시퀀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서에 맞춰서 교과서에서 잘 설명된 부분들을 발췌해서 여러분들 화면에다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차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지금 교육과정 근거에 대한 것은요. 형식의 악곡의 특징에 대한 거, 형식적인 특징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형식에서도요. 뭐 예를 들어 변주곡 같은 거라면 어떤 음악 요소 개념이 달라졌는가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음악 요소와 개념 구별하여 표현한다. 실제로 이게 감상 영역 부분에서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 형식이 나오고 그거에 따라서 그 형식에 어떤 음악 요소들이 변화가 일어났냐, 어떻게 음악 요소들이 전개가 되었느냐라는 걸 형식에서 물어볼 수 있겠죠. 강의는요, 서양 개념과 국악 개념 역시 나눠서 갈 거고요. 서양 형식 개념에서는 악곡의 형식 구성 요소, 그러니까 뭐 동기가 어떻고 악절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가곡, 송폼 1부, 2부, 3부 형식에서 기악 형식, 복합 3부 A, B죠. 변주곡, 론도, 소나타 형식 순서대로 학습을 할 겁니다. 국악 같은 경우에는요. 연주 형식을 보여주는 매기고 받는 거, 빠르기 변화와 관련된 긴자진이나 한배에 따른 거, 그 다음에 가사 자수의 변화에 따른 역급 형식, 관악합주에서 나타나는 연운 형식 같은 것도 학습할 것이고요. 연계성 측면에서 문학과 연계에 대한 측면은 좀 더 나아가서 전통 성악곡의 시조와 가곡 형식을 문학 형식과 또 함께하는 연습하는 거, 시조의 3장 6구 45자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뭐 3, 4조의 4, 4조의 음보에 맞춰서 말붙임을 만들어 보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서양과 국악의 형식적인 부분들을 이 순서대로 자료 제시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3주차, 4주차에 거쳐서 이제 그 음색과 관련된 부분, 주로 이제 악기 부분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교육과정에 대한 건 역시 지금 악곡의 특징을 해서 악기로 연주한다가 나오고 있고, 연주 형태 이야기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바른 자세,
그 다음에 뭐 악기 연주법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할 거고요. 강의는 서양악기와 역시 국악악기로 나오는데 뭐 교과서에서 제시한 구조 연주법, 악기 관리법에 대한 것까지도 같이 이야기를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뭐 현악기 같은 건 악기 관리법 어떻게 해라라는 거를 여러분들 마음대로 말하시면 안 되고 그냥 그 교과서의 용어 표현을 가지고 오세요. 구조도 설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국악기에서는 가야금, 해금, 단수, 소금, 서양악기에서는 기타, 우쿨렐레, 리코더, 오카리나, 드럼, 북, 젬베, 카운, 기타로는 이제 부메커라든지 뭐 몬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게 이제 4주차는요, 강의 3주차에 이어진 강의인데요. 3주차는 좀 이론적인 배경이 많아요. 구조가 어떻고 연주법 어떻고 이런 이야기가 있다면 실제 이제 이 4주차 부분에 대한 거는요. 보통 이제 악기를 가르친다라고 할 때 어떤 자세로 취한다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시작 부분에서 처음 단계에서 교사가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바른 자세 연주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 여기에서 할 건데 악기는 거의 겹칠 거예요. 악기는 거의 겹치는데요. 성악 부분에서 지금 그 성취 기준의 발음 자세, 호흡, 정확한 발음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성악 부분에서 성악 기본 발성 자세와 정확한 발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또 이야기가 될 거고 발음 이야기하면은 왜 우리가 동창이 이면서 어단성장 같은 거 말붙임새 뭐 이런 이야기들이 또 나오겠잖아요. 그리고 창법 이야기도 지금 여기에서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서 창법에 대한 거나 노랫말을 갖다가 명시를 한 건 아니지만은 과거에 이런 발음 자세 호흡 정확한 발음을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창법적인 거라든지 혹은 노랫말을 가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노랫말에 대한 거는 어떤 데서 많이 나오냐면은 사실 외국 가곡이라든지 외국 노래들이 노랫말 뜻이 이렇다라고 하면서 그 나라의 어떤 발음과 함께 같이 설명이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담아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주차 부분인데요. 5주차는 뭐 교육과정에서 개념 요소표에서는 빠르게 음색을 추가하는 정도지 이게 메인인 건 아니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선율과 리듬을 가지고 음악을 만드는데 좀 더 음악적인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빠르게 음색 같은 것들을 좀 한번 보고 갈 거고요. 주 교육과정의 기준에 대한 거 성취 기준을 보면 이렇게 음악을 구성을 이해해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간단한 음악 작품 만드는 거죠. 이게 지금 중학교 9 음으로 된 건 중학교고 11이라고 되는 것은 고등학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품을 간단하게 만든다. 뭐 고등학교에서 음악 구성을 위해서 음악 작품을 만든다. 다시 중학교 9음 01 04로 가면은요. 주제에 맞는 음악을 만들어 표현한다. 다양한 예술에 어울리는 음악 작품을 만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주차 강의는요. 크게 어떻게 나눠질 거냐면 서양 음악 창작, 국악 창작, 그리고 이글을 위해서 사용되는 멀티미디어 부분에 대한 공학적 부분에 대한 이야기로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제시한 다양한 창작 활동을 순차적으로 보면서 교사가 교수학습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는 수업 방법, 그러니까 창작 활동 구성에 대한 아이디어. 여러분들한테 선율 창작을 한다. 어떤 순서로 가야 될까? 리듬 창작을 한다.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를 보시게 될 거고요. 서양 음악 창작 같은 경우에는 뭐 코드를 바탕으로 하는 선율 창작도 있고요. 리듬 창작, 리듬을 뭐 4분의 3박자의 다양한 리듬 해가지고 리듬의 리듬 카드를 사용한다든지 혹은 랩을 만들어 보는 것도 거의 리듬을 가지고 만들어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가사 만들어 보는 거. 악곡 형식에 따라서 한도막 형식의 악곡을 만듭시다. 두도막 형식의 악곡을 만듭시다. 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형식 같은 경우에는 동기의 뭐 발전, 동기의 반복, 동기의 대조, 동기의 뭐 변화 이런 것들을 쓰면서 그리고 이 하나의 형식 단락을 마무리해야 되니까 종지에 대한 개념 이런 것까지 같이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들의 그 카테고리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이제 음악극 만들기, 뭐 뮤지컬 만들기, 음악극 만들기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고 또 광고 게임 음악이나 혹은 UCC, 영상 음악 이런 것들하고 또 연결이 되는 창작이 나와요. 교과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부분들 이렇게 담아놨다는 이야기고요. 국악 창작에서는 장단에 어울리는 말붙임새 창작, 토리에 활용한 그러니까 리듬을 가지고 소박들의 개념들을 배워서 3소박, 2소박짜리 장단해서 이 소박을 가지고 활용해서 창작을 하는 거 혹은 토리, 경토리를 활용해서 육자배기 토리를 활용해서 혹은 3소박, 2소박 리듬을 만들어 보는 것으로서 창작해 보는 활동들이 있을 것이고요.
멀티미디어의 창작 도구에 관련된 뭐 미디, 어플리케이션, 컴퓨터 프로그램,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도 음악을 만들어내는 저작과 관련된 시퀀스 프로그램, 뭐 사보 프로그램, 그 다음에 뭐 이런 어떤 사운드를 편집하는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실제 이제 뭐 다운을 받아서 쓴다고 했을 때 종류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도록 할 거다라는 거죠. 챕터 2 부분에 대한 것은 이 강의, 동영상 강의 자체에서는 없어요. 그런데 이 역사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예술 영역 및 교과 연계 부분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 시대적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역사 부분, 국악사나 음악사 부분은 그 부분하고 연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성취 기준에서 보면 역사 문화적 배경에 따른 음악적 특징, 그리고 거기에 따른 다양한 음악의 종류를 듣고 음악의 특징 비교하는 거, 다양한 시대,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 역사 문화적 배경을 관련돼서 음악을 보는 거, 또 아무래도 이제 역사적인 맥락 이야기다 보니까 생활화 영역에서 이야기하는 뭐 국악 계승과 관련된 것들을 또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 배경과 그에 따른 음악의 종류 특징을 보고요. 다른 예술과의 관련성, 다른 뭐 인문학과의 관련성, 다른 학문과의 어떤 융합,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서 이제 주가 될 거고요. 국악 같은 경우 유네스코 등재, 뭐 몇 년도에 뭐가 등재됐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우리 음악이 현대화를 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 이런 부분들이 제시가 돼요. 뭐 신문 기사를 활용해서, 신문 인터뷰를 활용해서 뭐 하는 여러 가지 실험적인 것들을 통해서 그 우리 음악의 현대화, 우리 음악을 알리기 위한 활동, 이런 것들이 제시가 또 되거든요. 그런 학습 활동들을 정리해보는 부분이 학교 발표가 나고 나서 하는 부분이라는 거, 모두가 이 강의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2차반 OT 강의를 모두 마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강의가 지금 정말 많은 강의들이 이 주차별로, 업로드 일자별로 해서 이렇게 올라올 건데요. 제가 지금 강의는 지금 모두 다 찍은 상태인데 어마어마한 양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우왕좌왕할 게 아니라 2차 공부를 좀 우왕좌왕하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OT를 찍은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순서,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어떤 기반을 해서 어떤 단계적으로 나아가야지 그래도 좀 공부다운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아이디어를 좀 드리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따라오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12월 말쯤에는 2차 공부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거가 느낌이 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매일매일 한 2시간 정도씩 이 강의를 따라가고 그거에 대해서 연습을 해보고 해서 보통 하루에 강의를 듣고 따라가고 하는 데는 한두 시간 정도를 좀 소요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수업 지도안을 짜봐야죠. 짜보고 아이디어를 노트화시키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교과서 강의를 들으면서 그냥 듣지만 마세요. 자기 노트를 꼭 만드세요. 선율 파트는 이렇게 가르쳐야겠다. 리듬 파트 이렇게 가르쳐야겠다라는 거를 제가 단계별로 제시를 해놨기 때문에 판서에다가 뭘 적어야겠다. 나는 이게 나오면 판서에다가 꼭 이렇게 적을 거야. 평가지는 이렇게 만들 거야. 라는 거를 여러분의 노트를 꼭 만드시는 아이디어 노트가 꼭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걸 이제 실제 또 기출에서 어떻게 나는지를 보고 모의고사에서 내가 더 확장되지, 모의고사는 더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지만은 이 부족한 시간 안에 내가 컴팩트하게 어떻게 술술술술 설명할 수 있을 것이고 쓱쓱쓱쓱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을 것인지, 오소보를 착착착착 잘 그릴 수 있을 것인지, 그거에 대한 것까지도 자세히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부지런히 강의에 대한 거 한 2시간 정도 투자할 것, 그리고 지도안을 써보는 것도 시간을 정해서요, 한 1시간 내에 지도안을 써보고 내가 그 노트에서 활용했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내가 시연을 해봤을 때 말하는 투라든지 뭐 말투라든지 눈빛이라든지 뭐 시선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색하지 않은지 본인이 꼭 카메라를 한번 찍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스터디를 해서 채점을 할 수 있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도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지도안의 모의고사 지도안에는 제가 아예 문제 안에서 평가를 할 수 있게끔, 자기 평가를 할 수 있게끔 혹은 동료 평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질환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체크를 해가면서 내가 이게 동영상을 보면서 이게 지금 내가 제대로 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OT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2차 한번 열심히 달려봐요. 2차 공부를 하는 시간이 사실은 딱 이 한 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 재수 이상 하시는 분들은 이 한 달을 정말 빡세게 보내다 보니까 초수하고 그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또 2차에서는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거든요. 이게 한 달밖에 아니지만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나중에 여러분들 그 최종 합격을 하는 데에는 정말 필요하고 정말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차게 이 시간 보낼 수 있게 저도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요. 찬찬히 잘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네, 그러면 우리 화이팅하고 자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